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회차) 필기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물어봤어요. 자, 노인의 특성은 3개로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그리고 사회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오늘은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도전적인 일을 꺼리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노인의 특성은 이 중에서 경직성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쉽게 푸실 수 있었을 텐데요. 만약에 5번의 보기가 자존감이 아니라 조심성의 증가였으면 여러분들은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경직성의 증가도 뭔가 안 움직이는 느낌, 조심성의 증가도 뭔가 안 움직이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남자가 무슨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 이대로가 좋아, 내 물건이 좋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조심성에 가까울까요? 경직성에 가까울까요? 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더 원하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직성의 증가에 해당이 됩니다. 경직성이 증가하게 되면요, 자신한테 익숙한 것, 내 물건, 내가 살던 집, 그런 게 더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커지고요. 우리 조심성의 증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화면처럼 글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가 있어요. 조심스럽죠. 행동이 조심스럽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매사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 조심성이 되겠습니다. 자, 조심성하고 경직성 조금 구분하기 쉬우시겠죠. 다시 경직성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나한테 익숙한 것, 나한테 편한 것, 그런 것을 더 원하고 새로운 일처리 방식, 새로운 것,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은 경직성의 증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결정하기 어렵고 조금 망설이면서 신중해지는 그런 모습은 조심성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기억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시 문제 화면 가볼게요. 자, 설명을 듣고 다시 문제를 볼게요. 도전적인 일을 꺼리고 새로운 것 싫어, 내가 있던 것이 좋아, 우리 집이 좋아 라고 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경직성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네, 1번 정리하시고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 다음 중 수정 확대 가족을 설명하는 것을 고르세요. 자, 수정 확대 가족은 어떤 가족의 형태였나요? 노인이랑 자녀가 같은 집에서 지지고 볶고하는 형태가 수정 확대 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노인의 집과 자녀의 집이 가까우면서 왕래하면서 돌봐주는 형태가 수정 확대 가족인가요? 1번과 2번 중에 뭐가 수정 확대 가족이죠? 네, 정답 2번이죠. 노인이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가족의 형태. 자, 1번을 고르셨던 분은 아마 보기를 꼼꼼하게 보지 않아서 노인이 가까이 부양을 받는 형태? 이건 것 같아 하고 고르셨을 거예요. 근데 보기를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고 정확한 정답을 찾으셔야 되겠죠. 네, 만약에 근데 반대로 노인이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가족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하고 문제가 나왔을 때요. 보기로 잘 나오는 거는 대가족, 확대가족, 수정 확대가족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정답은 정확하게 수정 확대가족을 골라주셔야 돼요. 확대가족은 오답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 요양보호사가 실직, 다른 말로 실업이 되겠죠. 실직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일까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실직과 실업과 관련 있는 보험은 고용보험이 되겠어요. 여러분도 실업급여 신청할 때 고용보험센터 가서 저 고용보험
센터에 지금 실업급여 타러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정답 고용보험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도 최근에는 국민연금보험이 무엇인지, 국민건강보험이 무엇인지도 시험에 한 번씩 물어보고 있으니까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우리 사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어요. 자, 우리 지금 고용보험은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도 쉬우니까 알고 계시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우리가 정의를 공부를 했으니까 알고 계시고, 건강보험하고 연금보험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건강보험에 대한 설명은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건강 증진에 대해서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한다. 이런 설명이 들어있고요. 연금보험은 노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노령. 노령연금 타먹어야지. 노령연금 타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이해를 하시라고 조금 구어체를 쓰는 거예요. 자,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서 연금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건강보험은 건강, 질병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연금보험은 노령, 장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골라주시면 돼요. 최근에는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 개씩 묶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4번 문제, 다음 중 노아의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수업 듣고 시험은 안 보셨던 분들이 계시고 또 최근에 수업을 듣고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최근 분들은 학원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이실 거고 그 전에 수업을 마치신 분들한테는 이거 완전 생소한 문제일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추가된 문제인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노화의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화가 왔다는 거는 성장하기보다는 이제 퇴화와 더 관련이 깊겠죠.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1번 생리적인 면에서 성장기에 있는 사람, 성장기에 있는 사람 자라난다는 느낌이고, 생물학적인 면에서 발전기에 있는 사람, 이것도 역시 높아지는 느낌이죠.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 기능이 유년 시절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사람, 내 삶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돌아보고 그런 시기가 노년기인데 이건 노년기 설명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가 상실되어 가는 사람,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노인이라고 다 미성숙한가요? 그런 건 아니죠. 자, 요 내용은 교과서 14페이지 말이 더듬었네. 14페이지쯤에 이제 노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브린이라는 사람이 노화의 영역을 이제 세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생리계적 및 생물학적 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 이렇게 노인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교과서 14페이지 보시고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냥 포인트는 성장기에 있는지 좀 퇴화하는 시기에 있는지 그런 설명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한번 개념만 정리해 놓으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 문제의 정답은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가 상실되어 가는 사람. 나머지가 다 아니기 때문에 정답 4번이고요. 정확한 개념 정리는 교과서 14페이지 보면서 한번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생애주기 특성 중 통합감과 절망감을 경험하는 시기는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고민할 것도 없이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교과서 자체가 특히 노년기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생애주기 특성은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분류를 해놨는데, 우리가 신생아기에 경험해야 하는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자라오면서 신생아기 때, 청소년기 때, 뭐 성년기 때, 중년기 때, 노년기 때 각각 겪게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노년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99세 노인이 있어요. 이 노인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아유 그래 뭐 애들도 잘 컸고 나도 뭐 건강하게 99세까지 잘 살았고 이 정도면 뭐 아주 뭐 완벽한 삶이었다. 이렇게 경험을 되돌아보게 되면은 통합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 내 인생은 뭐 이 개판 5분 전이었어 항상. 난 쓸데기도 없어. 아, 왜 살았는지 모르겠어.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렇게 느끼는 거는 절망감이 되겠죠. 이 부분은 교재 23페이지 확인하시면 되세요. 자, 그다음에 자, 6번 문제.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자기관리법으로 옳은 것은 자, 규칙적인 생활, 불충분한 수면 상태 유지. 자, 이렇게 한 문장에서 앞에 것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규칙적인 생활과 불충분한 수면 상태 유지.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죠? 불충분한. 충분한 수면 상태 유지까지라고 했으면은 1번은 정답이었겠지만 이렇게 한 문장에서도 문장이 긴 경우에는 반을 나눠 보시고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같은 내용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면 함정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 타인과의 교류를 제한하게 하면 안 되고 항상 긴장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자세가 아니겠죠. 적당한 운동으로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땐 술,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으로 해소하기보다는 뭐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편안한 마음가짐을 갖고 그런 것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잘 안 되는 것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자, 어쨌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여러분도 이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서 항상 일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오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에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환자 씻기고 체위 변경 시켜주고 옷 갈아입히고 그런 내용들 구강청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취사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취사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자, 기본 동작 훈련 서비스는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에 해당이 되겠죠? 외출 시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청소 주변 정돈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취사, 청소, 빨래가 해당이 됩니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구강청결, 옷 갈아입히가 해당이 됩니까? 이렇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그리고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요거 네 가지는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최근에는 정서 지원 서비스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편지 대피라는 거, 그다음에 의사소통 도와주는 거, 생활 상담 해주는 것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들이 해당이 된다. 이 내용까지 같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교과서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다니는 모든 학원에서 수업을 했던 내용이니까 처음 듣는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8번 문제. 대상자는 평소에 흙침대를 사용을 했대요. 흙침대. 근데 시설에 입소한 후에 침대에서 못 생활하고 바닥에서 지내야 돼서 불편하고 잠이 쉽게 들지 않게 됐습니다. 이때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무엇일까요? 네,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도 해야 되지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을 같이 점검을 해주고 뭐 가능하다면은 조건을 맞춰서 제공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집과 같이 그리고 안전하고 안락하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정답은 1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되겠고요. 이 안락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 뭐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과 같은 환경들 뭐 매트리스, 이불,
침대 이런 것들도 제공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차별, 사생활, 충분한 정보,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도 우리 앞으로 7회차 문제 풀어보면서 한 번씩 다뤄볼 내용이니까 네, 다음 문제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서 조금 변형을 한 건데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송씨 할아버지 집에서는 침대 생활을 했었는데 시설에 오니까 침대가 없다. 그 송씨 할아버지 내용을 제가 흑침대로 바꿨습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같이 달려있는 사례까지 보셔야지 나중에 시험 문제 푸실 때 적용하실 수 있어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노인 학대 방지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학대 정황으로도 우리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학대를 발견한 즉시 신고한다는 맞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어디에 신고하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는 신고 의무자에 해당이 돼서요. 학대 현장이나 학대 정황을 발견했을 경우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신고 의무 불이행 시 5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알고 계셔야겠죠. 학대 피해 노인은 쉼터에서 보호를 해주지 주간보호센터에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정답 3번 체크하시고 쉽지만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틀릴 수 있겠죠. 이렇게 쉬운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1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요양보호사가 시설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어요. 자, 그랬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즉시 사표를 던지고 이직을 준비한다. 기분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과서 내용대로 해결책을 찾으셔야 되겠죠. 동료 요양보호사나 배우자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에서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을 받으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외에도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장기 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지원, 그리고 교육 지원, 건강관리 사업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자, 나머지들도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항상 문제 푸실 때 요게 책에 있던 내용이었나? 요걸 생각하시면서 푸시면요. 오답을 조금 줄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내가 부당한 대우 받았다고 신고하는 게 아니죠. 여기는 학대와 관련된 기관이었고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산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성적인 농담, 손등 쓰다듬기, 외모에 대한 평가, 자, 언어적 성희롱, 그 다음에 육체적 성희롱이 되겠죠. 음란한 내용의 사진, 보여주는 거죠. 시각적 성희롱, 사진, 문자, 그림, 동영상, 신체 부위 노출 이런 것들이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고요. 허리를 잡아당겨서 안기, 네. 요거를 학원에서 읽었더니 어떤 분이 업어치기를 당장 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네, 정답은 4번 체크하시고요. 그 외에도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어떤 내용이 해당되는지 되셨어야 합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허리를 쓰다듬었대요. 자, 이때 가장 올바른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고 싶은 대처 방법 말고 책에서 제발 이렇게 하세요 하는 대처 방법 정답 1번이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네, 근데 항상 요거는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을 해서 문제를 푸시다 보니까 즉시 소리치며 손을 뿌리친다. 요거에 체크하시고 나중에 맞다. 단호하게였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말고 책에서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한다가 있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보호자한테 연락하는 것보다는요. 시설의 관리 지침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도 잘못된 내용이죠. 시설과 그다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자, 다른 대상자가 뭐 사고를 친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말썽을 부리는 경우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게 정답이 될 수가 있겠지만 성희롱 문제에서는요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요거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것도 알려드릴까요? 허리를 쓰다듬을 때 친절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이렇게 보기 나오면은 그것도 많이 고르세요. 성희롱 상황에서는요 단호하게 그리고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 거 요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1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3번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대상자에게 명령하는 태도, 수직적인 태도로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태도로 대해야 된다 그랬죠.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서울 출신이면 잘해주고 뭐 충북 출신이면 못해주고 차별하지 않고요. 고등학교 졸업해주면은 어유 그 양반이 그래도 고등학교 나왔어 하고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이 대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 뭐 모든 조건에서 차별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항상 대상자의 의견이 최우선이어야 돼요. 대상자 가족의 의견을 먼저 반영한다 틀렸고요.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에 업무상 알게 된 대상자의 정보를 내 배우자와 공유한다. 아유, 그 할아버지가 보니까 알고 보니 집에 숟가락이 2개인 줄 알았더니 5개가 있었어. 이렇게 대상자의 정보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절대로 공유하시면 안 돼요. 네, 14번 문제로 가실게요. 14번 문제 친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서로 바꿔가지고 언니야 오늘 내가 그 동네 가니까 우리 대상자 바꿔가지고 서비스 제공하자 라고 제안할 때 자 결과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 그럼 나한테 10,000원만 더 보내줘봐 하고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 틀렸고요. 아유 나는 안 되고 거기 영희 언니한테 전화해봐. 영희 언니는 해줄 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시는 것도 안 되고요. 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하고서 거부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사유로든 대상자를 바꾸자고 할 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한테 동의를 구한다거나 뭐 부탁한다거나 하시면 다 안 되고요. 정답은 거부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가족이 기저귀 값이 많이 나와요. 마스크가 너무 많이 소비돼요. 비닐봉지를 너무 많이 써요. 아껴 쓰세요. 5번씩 쓰세요. 5일씩 쓰세요. 라고 재사용을 강요할 때, 자, 결과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자, 1번 볼게요. 하루 사용량을 정해주세요. 어우, 더럽고 치사하네. 그럼 도대체 하루에 몇 장씩 쓰라는 거예요? 라고 알려주세요. 요청하시면 안 된다. 일단 안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2번이죠. 기저귀를 재사용하지 않는 이유,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않는 이유, 일회용 장갑을 재사용하지 않는 이유, 환자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설명하고요. 재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우선 재사용하고 다음 기회에 협상하기로 한다. 뭔가 말은 그렇듯 하지만 하시면 안 되는 행위고요. 그러면 센터에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렇죠. 2번씩은 쓸게요. 하고 재사용하는 것도 잘못했고요. 보호자가 요청했더라도 건강과 관련해서 특히 대상자가 감염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시면 안 되는 행위고 보호자가 요청했더라도 우리는 환자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보호자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 1번 아니 2번 X표가 하도 많아가지고 헷갈렸네요. 정답 2번 골라주시고요. 16번 보겠습니다. 16번 호흡기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침 예절을 고르세요. 자, 이것도 최근에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방법, 손 씻기 돌아가면서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쉽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1번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다가 기침할 땐 벗는다.
뭐 하는 걸까요? 기침할 때 벗으면은 침방울이 다 튀게 되겠죠. 착용한 의미가 없어진다. 기침을 할 때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팔뚝으로 가리거나 아니면 휴지, 손수건으로 입을 가려야 되겠죠? 정답은 3번. 기침을 할 때 소매, 옷소매로 입을 가린다. 정답 3번이고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기침을 한다. 잘못됐죠. 가래를 뱉은 휴지는 돌돌돌 말아서 휴지통에 버리고 그 다음에 손을 씻으시면 되고요. 탁자 위에 올려두면은 내 가래 뱉은 휴지 지나가다가 가래나 올마라, 감기나 올마라 하시면 안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감염력이 심하고 특히 야간에 심한 간지러움. 이게 가장 큰 힌트죠. 야간에 심한 간지러움을 나타내는 피부질환 옴. 자, 옴은 야간에 심한 간지러움도 중요하지만 내 대상자가 옴에 발견되면 내가 가렵지 않더라도 치료를 같이 하는 게 중요하죠. 대상자한테서 옴이 발견되면 나는 증상이 없더라도 나랑 대상자랑 대상자의 가족들 다 같이 치료에 들어가야 된다. 요거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옴, 대상포진, 그리고 머릿니, 가려움증 그런 것들 나올 수 있겠죠. 하나씩 문제 풀어보면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증상이 확실한 건 아니죠. 증상이 애매모호해서 진단하기가 어렵고요. 완치 후에도 재발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이죠. 질병을 가지고 가는 기간 자체가 길고요. 재발이 빈번하고 합병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만성 질병이 많겠죠.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고 질병의 경과가 길다. 정답은 5번.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5번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그 다음에 1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설명. 자, 침분비, 위산분비, 췌장 효소 분비 다 떨어지고요. 약물 대사 능력 감소하게 됩니다. 후각도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후각은 소화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얘는 소화기계 변화가 아예 아니에요. 감각기계죠. 자, 소화기계 변화는 전반적으로 기능이 다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분비도 저하되고 미각도 저하되고 그리고 타액분비, 위액분비 저하되고 소화기능 저하되고 약물 대사 능력 저하되고 여기 보시면은 췌장의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췌장은 소화 효소도 분비하는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도 분비하는 기관인데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화 효소도 적게 분비, 호르몬도 적게 분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 흡수도 잘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당내성도 떨어지게 돼서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 당내성은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을 당내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쉬워요. 하나하나씩 보기 어려우시면 떨어진다 그랬는데 하고서 생각해 보세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두통이 있을 때만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받은 기간 동안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피곤하다고 내가 오늘 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다고 내가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정상적으로 조절이 돼도 쭉
처방받은 기간 동안 꾸준히 먹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랑 비슷한 문제로 대상자가 약을 오랫동안 먹었더니 몸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더 이상 못 먹겠어. 이렇게 호소했을 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을 먹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더 크니 약을 처방받은 기간 동안 드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한다. 이런 게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요. 5번 보기인데요.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들은 자몽 주스 상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몽 주스를 먹게 되면 혈압약의 부작용, 고지혈증약의 부작용이 더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자몽 주스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21번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서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나는 질병은 심부전이 되겠습니다. 자, 심부전,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질병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장의 주된 기능은 심장을 쥐어짜서 두근두근 뛰게 하는 건데 그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게 심부전, 그로 인해서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22번 문제 넘어갈게요. 네, 이 문제 중요하죠.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혈뇨 증상보다는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시원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자주 화장실에 가야 되고 자주 특히 밤에 화장실에 많이 가는 그런 증상들 위주로 골라주시면 돼요. 배뇨 후 시원하지 않고 찝찝한 느낌, 혈뇨보다는 배뇨 횟수가 증가하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배뇨하기 힘든 증상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22번 문제 잘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2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뇌졸중 대상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고르세요. 자, 좀 전에 봤던 야간의 심한 가려움증은 뭐였죠? 오음 대상자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거. 굽은 허리, 무표정한 얼굴, 요거 중요합니다. 파킨슨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혈당 증가, 당뇨 환자한테서 나타나겠죠? 자, 정답은 신체 반쪽 마비 증상. 전신이 마비 올 수도 있고 신체 반쪽이 마비 올 수도 있고 뭐 걸을 때 걸음걸이가 이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뇌졸중의 증상은요. 5번 보기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24번 문제 볼까요? 네, 선망 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자, 진압력은 진압력이 떨어져 있다. 어떤 것을 잘 모르는 거죠?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서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을 때 지금 진압력이 떨어지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자, 약을 먹을 때 시간을 알려준다. 정확할까? 그래도 1번만 보고서 정답을 체크할 수는 없겠죠. 나머지 보고 올게요. 큰 소리로 대화한다. 시간마다 요양보호사가 교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의 방문을 금지한다. 불을 끈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요 중에서 제일 명확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사람과 관련된 내용들 3번하고 4번 보기를 볼게요. 시간마다 요양보호사가 교대를 하면 환자는 가뜩이나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망 증상이 있을 때는 같은 요양보호사를 가능하면 배치시키는 게 좋아요. 낯선 사람은 최소로 교대를 시키고요. 가족은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익숙한 사람들은 면회를 자주 시켜주는 게 환자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마다 교대하는 거는 환자의 선망 증세를 완화시킬 수가 없고 가족의 방문을 금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답은 약을 먹을 때 시간을 알려주고 또 장소, 사람도 알려줄 수 있어요. 사진 갖다 놓는 거, 가족 자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4번 문제 체크했고요. 정답 1번 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5번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습관으로 바람직한 것은
자, 녹내장은 눈의 압력이 높아지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눈에 피가 쏠리면 안 돼요. 압력이 높아지면 안 돼요. 눈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볼게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수시로 시행한다.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윗몸 일으키기, 물구나무 서기 운동을 자주 한다. 머리를 숙이는 동작을 계속한다. 몸이 꽉 끼는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한다. 자, 명확하게 아닌 것 세 가지 골라볼게요. 자, 물구나무 서기, 윗몸 일으키기 안 되고요. 머리 숙이는 것도 피 쏠리면서 압력 높아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몸에 꽉 끼는 옷, 머리에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몸에 힘을 빡 주다 보면 압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정답 2번이고요. 선생님, 그러면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은 눈의 압력이 높아지진 않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명확한 정답이 2번이고요. 골반 근육 강화 운동과 녹내장은 상관이 없죠. 문제에서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의심이 드는 분들은 글쎄요. 2번이 아니라고 해서 1번을 고르셨나요? 명확한 정답이 있으면 그 정답으로 가셔야 되고요. 자, 1번은 녹내장의 내용과 가깝지 않고, 그리고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어떤 대상자의 일상생활 습관이죠? 네, 요실금 대상자에게 더 가까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골라주시고요. 녹내장은 머리에 압력이 높아지면 안 돼. 요거에 집중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 1번 장기 기억력이 좋아진다. 노인 우울증에서는요. 기억력 장애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좋아진다 틀린 표현이고요. 우울증을 가족이든 본인이든 쉽게 알아채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이제 양상을 보자면 자꾸 어딘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면은 우울증인 걸 의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아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 불편하다, 아프다, 배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보다는 우울감이 심하겠죠. 그리고 식욕은 증가될 수도 있고 저하될 수도 있고요. 자존감은 좀 저하되는 모습이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27번 요것도 시험 잘 나오는데요. 문제 틀리셨다면은 어디 적어두시고 시험장 가셔서 계속 보세요. 자, 수분 섭취를 덜 해야 되는 질병, 많이 해야 되는 질병 구분하셔야 됩니다. 수분 섭취를 덜 해야 되는 사람들, 간경화, 신부전, 신부전, 부신기능 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있고요. 정답 2번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되는 질병을 먼저 한번 골라보세요. 설사 환자들 탈수될 수 있으니까 물 많이 마시라 그랬죠. 요실금 환자도 수분 섭취 아마 틀리신 분들은 5번 고르셨을 거예요. 요실금도 건강에 특별히 제한이 없다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관지 염, 방광염, 염증도 물을 많이 먹어줘서 희석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질병은요. 염증성 질환, 그리고 혈압, 당뇨 환자들 물 많이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자, 신부전 환자, 그 외에 간경화, 신부전,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들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돼요. 선생님 지금 뭔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먹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교과서 201페이지 꼭 보시면서 어느 질병이 적게 먹어야 되는지, 어느 질병이 많이 먹어야 되는지 구분하시면은 네, 한 문제 1점 얻을 수 있습니다. 28번 문제 갈게요. 28번. 요거 눈 감아도 풀 수 있어요. 한번 눈 감고 풀어보세요. 철분제의 흡수를 돕는 식품. 어떤 식품이에요? 비타민 C. 비타민 C가 많이 들어가 있는 오렌지 주스랑 먹어주면 좋겠다.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29번 노인 흡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금연, 금주 할 때는요.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도움을 얻어야겠죠? 자, 내 나이가 95살이에요. 95살이라서 나는 15살 때부터 담배를 폈습니다. 80년을 폈어요. 아, 이제 담배 끊어봤자 효과도 없겠죠가 아니라 장기간 흡연했더라도 금연을 한 경우에는 전보다 건강을 조금이나마 증진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아우 야 오래 폈으면은 효과 없겠지. 이미 폐가 다 안 좋아졌을 텐데 효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보다 나은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정답 2번 체크해 주시고요. 흡연은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간접 흡연도 해롭고요. 장기간 흡연한 경우 금연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금연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체크하시고 30번 갈게요. 30번 노인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년 1회 접종하는 건 어떤 예방접종이죠? 인플루엔자가 매년 1회 접종을 합니다. 자, 폐렴구균은 어때요? 65세 이상한테 한 번. 그리고 결핵은 노인 예방접종에 해당이 되지 않죠. 자,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는 거는 파상풍, 디프테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틀렸고요.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자, 이거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요 내용은 교과서 214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매년 1회 인플루엔자 접종, 65세 이후에 1회 폐렴구균하고 대상포진, 그리고 결핵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추가 접종,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는 생활수칙. 자, 길고 두꺼운 옷은 어때요? 이열치열? 아니죠. 위험할 수가 있어요.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신다. 그리고 이때 마시는 물은 시원한 물이어야 되겠죠. 외출 시 챙이 넓은 모자를 써야 되고요.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현기증이 있으면 뜨거운 차, 이열치열 안 된다 그랬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32번 요양 서비스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록은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기억, 그 다음에 와전되는 기억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기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비스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된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은 기록하지 않고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대상자한테 제공한 서비스 위주로 기록을 하는 것이 좋고요. 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기록지는 일반인들 그리고 대상자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비치를 해야 되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는요. 기록은 반드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된다. 대상자와 관련된 사람들만 열람을 해야 된다.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틀렸고요.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한 서비스 위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32번에 2번. 그러면 더 기본적으로 가서 기록을 왜 하는지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담당 요양보호사 이렇게 사례를 참여하게 되겠죠. 대상자한테 제공된 서비스가 올바르게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또 더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조정하기 위해서 사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관의 사업 홍보,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요양보호사 업무 만족도 조사보다는요. 대상자와 관련된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정이 필요한지 보려고 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랑 비교해서 원래 회의의 특징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3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대상자 누구겠어요? 말기 환자 그리고 19세 이상의 성인이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해 놨겠죠.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제공받을 수 없는 서비스가 있어요. 제공받을 수 없는 서비스는 연명치료가 해당이 되겠죠. 어떤 게 있죠? 심폐소생술, 투석, 그 다음에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래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등록을 했더라도 제공돼야 되는 서비스는 심폐소생술, 장기이식, 그 다음에 수혈, 기관지 확장제 투여보다는 산소 공급은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선생님 수열은 안 나와 있잖아요. 수열이 정답이 되면 안 되나요? 자, 책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해 놨어요. 500쪽에 보시면요. 물, 영양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단순 산소 공급은 어떤 정도냐면 인공호흡기 말고 코로 산소 들어가게 하거나 마스크로 산소 들어가게 하는 거고요. 인공호흡기랑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요거 왠지 나올 것 같아요. 잘 정리해 두세요.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서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 전반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체온도 떨어질 거고요. 소변량도 줄어들 거고요. 의식도 저하되고요. 근긴장도가 저하되면서 변실금 나타날 수 있겠죠. 호흡이 임종이 가까워지면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불규칙적인 호흡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랑 관련해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떤 걸 해주면 좋을까요?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겠고요. 임종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 순서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고 어떤 게 부정인가요? 어떤 게 수용인가요?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로 나올 수 있어서 앞으로 남은 회차에서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부터는 실기 문제예요. 실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들어가 있던 알약, 가루약, 안약 이런 문제들이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저혈당 대처 방법 이런 거라든지 몇 가지 빠진 게 있고 또 아직 교재가 완전히 개정되면서 좀 다듬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중간중간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카페 통해서 정정사항 공지하도록 하고 2024년에 수험생들한테는 맞는 강의일 수 있겠지만 2025년 또는 2024년 하반기에는 또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또 개정이 된다든지 부분적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또 수정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이 요양보호사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바뀌어가는 과도기잖아요. 그런 시기여가지고 계속 변화되는 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커다란 틀하고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필수 개념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지녀야 할 자세들 이런 것들만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분하게 학원에서 배운 거 그리고 마무리 준비만 좀 하시면은 시험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재가 개편되면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힘내서 잘 따라와 보시고요. 잔소리를 또 한 2분 정도 했네요. 다시 실기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연하곤란 대상자. 자, 연하곤란 대상자는 뭐가 안 되는 사람이죠? 삼키는 게 안 되는 사람. 연하곤란은 다른 말로 삼킴곤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키는 게 안 되는 사람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 사람. 자, 삼키는 게 어려우면 밥 먹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질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질식의 증상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어요. 자, 밥 먹다가 질식 걸리면 변비가 생기나요? 아니죠. 부종? 아니죠.
설사 아니죠. 자, 밥 먹다가 소양증은 생길 수는 있어요. 알러지 증상과 관련해서. 근데 질식과는 상관이 없다. 자, 정답은 5번에 청색증이 되겠습니다. 청색증은 입술, 얼굴, 손끝, 발끝이 푸르딩딩하게 변하는 증상이죠. 왜? 질식이 돼서 산소가 안 통하니까 네, 이런 청색증이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질식의 다른 증상으로 기침이나 뭐 구토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 골라주시고요. 1번 문제 가볍게 다들 맞추셨을 거라 생각해요. 자, 2번 문제 대상자에게 식사 제공 시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하게 되면 우리 레몬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레몬을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죠. 그럼 사례가 잘 들린 사람한테는 더 사례를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잘 밥을 못 넘기고 있는데 수시로 어머님 맛있으시죠? 꼴깍 맛있으시죠? 꼴깍 하려던 차에 또 맛있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해주시지? 계속 질문하면 대답하려는 것과 삼키는 것과 이제 순서 그 혼선이 오겠죠. 혼선이 오면서 사례에 들릴 수가 있다. 질문하지 않고요. 식사가 다 끝난 후에 오늘 식사 맛있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괜찮고 식사 제공 시, 식사 중간에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신맛이 강한 음식에는 자두, 자몽, 레몬 이런 음식들이 있겠죠. 네, 침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례가 더 잘 생길 수가 있고요.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서 목을 죽이게 한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음식이 잘 넘어가게 되면 목에 걸려서 살에 들릴 위험이 없겠죠. 그래서 입안을 촉촉하게 음식이 잘 넘어가게 목을 축여주면 네, 식사 시 잘 넘어가고 그로 인해 살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자, 상체를 높여서 반자의 자세나 앉은 자세에서 식사를 하는 건 맞지만 턱을 든 자세가 아니라 우리 어떤 자세로 알고 있죠? 턱을 당긴 자세. 옆으로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꼿꼿이 들고 있는 것보다 살짝 고개를 숙인 자세. 네, 요게 음식이 더 잘 넘어가게 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요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고요.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편마비 대상자 식사 돕는 방법. 음식을 다 삼키기 전에 더 넣어주면 어떡해요? 환자가 먹기가 너무 힘들겠죠? 자,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옆으로 눕혀야지 몸을 지탱할 수 있고 마비가 있는 쪽이 밑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지탱을 못하면서 푹푹 쓰러지겠죠? 2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쪽을 밑으로 가게 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한 입에 많은 양을 먹도록 하면 한 번에 다 넘길 수가 없어요. 조금씩 다 삼키고 나면 다음 음식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식사가 끝난 직후 바로 눕게 되면 멀쩡한 사람도 구역질할 수가 있겠죠. 환자들도 똑같이 30분 정도 앉은 자세를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중앙이 아니라 입술 가장자리에 대고 우리 엄마들은 옛날에 애기들 이유식 먹였던 거 생각해서 입술 가장자리에서 쑥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숟가락이 들어갈 수 있게끔 5번은 입술 중앙이 틀린 거고요. 가장자리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체크하시고요. 4번 문제 갈게요. 실기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랑은 좀 다른 문제예요. 기존에 빠졌던 내용들 제가 수정해가지고 올린 거라서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고요. 지금 화면 자체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일시정지하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머리 감기기를 하려고 하는데 물을 못 쓰는 상황이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문제예요. 자, 물을 못 쓰면 머리를 감기지 않는다? 공부를 아예 안 하신 분들은 1번을 정답으로 고르실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골라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정말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아예 안 하면 이런 너무 쉬운 문제도 틀려버린다. 그래서 뭐 사법고시 공부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볍게 여러 번 교과서 보고 문제 풀고 가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머리를 감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머리를 감기려고 하고 있대요. 자, 1번 틀린 정답이고요. 2번 드라이 샴푸를 이용해서 머리를 감긴다. 정답 2번이 되겠죠. 우리 드라이 샴푸에 대해서 설명 이따 드릴게요. 3번 바디워시를 머리에 발라준다.
선생님, 내가 쓰는 바디워시는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다 쓸 수 있는 바디워시인데요. 세수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바디워시 제품이 있어요. 뭐 올인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과서에서 어떤 개념이 실려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내 상식으로 밀어붙이면 안 돼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 번쯤은 스쳐가듯이라도 봐주셔야 됩니다. 4번 빗으로 머리를 빗어준다. 자, 이것도 머리 감기기 과정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다. 왜? 지금 머리 감기려고 하는데 물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머리를 다 감고 말렸어요. 드라이기로 다 말리고 수건으로 다 말렸어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4번이 정답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머리를 감기려고 하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인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두드려 준다. 이것도 얼핏 보면 그럴싸하죠. 근데 요거는 지금 머리를 드라이 샴푸로 머리를 이제 뽀글뽀글뽀글뽀글 거품을 내서 머리를 감겨준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주는 것이 좋겠고요. 두드려준다 표현도 잘못된 거예요. 머리를 충분히 닦아낸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나는 두드려서 말리는데요. 긴 머리를 옆으로 눕혀가지고 툭툭툭툭 두드리는데요. 그거는 개인적인 그 상황이고요. 항상 정답을 볼 때는 나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교과서에 뭐 어떻게 나와 있더라? 라고 봐주셔야 되고 제가 중간중간 한 번씩 얘기 드릴 거긴 한데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뭐 간병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도 이 직종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요양보호사, 이런 자격증이 없다고 가정하고 일반인들이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라고 가정해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주셔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자, 여성 노인의 방광염,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 위생 돕기 방법은 자, 여러분들 배꼽이 있으면은 배꼽 밑에 이렇게 방광이 있어요. 배 가죽 안쪽으로 방광이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 소변 보는 게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 또는 의식이 없으신 분들, 소변줄을 안 차고 있어요, 심지어. 그런 분들, 소변을 잘 보고 있나 확인해 보시려면은 아랫배가 평소처럼 말랑한지 아니면 볼록 나와 있는지 땡땡한지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급한 상황이 됐을 때 화장실을 바로바로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랫배 한번 살짝 만져보세요. 땡땡하게 소변이 차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소변을 보는 그 통로, 방광부터 요도까지 그 통로에서 염증을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회음부 부위를 잘 씻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회음부 청결도끼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위생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방광염, 요로왕염과는 큰 관련이 없다. 정답 4번 쉬운 문제였어요. 네, 6번 문제 볼게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 자, 슬리퍼를 신겨준다. 슬리퍼 샌들은 이 시험에서 어떤 신발이에요? 좋지 않은 신발이에요. 왜? 벗겨지거나 미끄러지거나 낙상의 위험이 있는 신발로 보시면 되고요. 1번 틀렸고 2번 화장실 바닥에 부드러운 매트를 깔아준다. 이거 빨리 풀고서 밥 먹어야지 하셨던 분들은 2번 고르셨을 거예요. 근데 2번에 틀린 설명이 뭐다? 부드러운 매트는 잘못됐다. 작은 깔개 그리고 부드러운 매트는요. 밟고 넘어지기 좋은 매트예요. 쉽게 말하면은 안경 닦기를 밟고 넘어지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시험에서 올바른 매트는 어떤 매트죠? 예, 미끄럼 방지 매트가 되겠습니다. 2번도 틀린 설명. 자, 변기 옆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요거 어떨까요? 네, 요거 잡는 방법, 일어날 때 어디 잡고 일어나야 되는지 환자한테 설명해주면 낙상의 위험에서 조금 줄여줄 수가 있겠고요. 배설 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배변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예, 어르신, 제가 항상 지키고 있을게요. 쉬 하시면 안 되겠죠?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뒤처리 하기 쉽게 하의는 입히지 않는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기저귀만 입고 계셨더라도 시설에서 원칙은 바지 입히고 기저귀 채우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뒤처리 하기 쉽게 하의는 입히지 않는다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환자가 안 입겠다고 하더라도 요양보호사가 잘 달래서 입혀야 되겠죠. 자,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킬 때 어지럽다고 호소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어지럽다고 호소하면 어떤 증상이에요? 지금 기립성 저혈압 증상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한다? 급하게 일으키지 않고 잠시 앉아서 천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1번이 정답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급하게 동작을 바꾸지 않고 천천히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요실금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 1번, 요양보호사가 배설 과정을 지켜본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 된다 했죠. 수분 섭취를 제한해서 소변량을 줄인다. 자꾸 지리는 증상, 자주 화장실 가는 증상 때문에 대상자가 물을 피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수분 섭취를 제한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중요해서 크게 쓸게요. 수분은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한이 없다면, 어떤 질병 때문에 제한이 없다면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서 소변이 잘 생성되고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수분 섭취를 제한해서 소변량을 줄인다, 요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요, 그쪽으로, 비뇨기계 쪽으로 염증이 많이 생겨서 안 돼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해준다 기억하세요. 활동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 있고요. 변기를 따뜻하게 데운다. 4번은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왜? 시원하게 안 나올 때 몸을 조금 이완시키면은 편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4번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5번에 텔레비전 전원을 끈다. 자, 텔레비전 전원을 끄는 거는 너무 고요한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요양보호사나 우리 가족들이 밖에 있을 때 쫄쫄쫄 쫄쫄쫄 소변 흐르는 소리가 부끄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활소음, TV나 라디오나 이런 소리들 나는 것이 좋습니다. 켜두시는 게 배변에서는 도움이 돼요. 환절기라서 목이 자꾸 잠기네요.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이동변기를 사용해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자, 이동변기의 높이, 이동변기 이렇게 의자처럼 생겼죠.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침대랑 이동변기의 높이를 같이 해줘야지 엉덩이만 살짝 들썩하고서 넘어지는 위험이 적겠죠. 오히려 너무 침대보다 이동변기의 높이가 높거나 낮게 되면요, 올라가려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수가 있고, 낮으면 앉다가 꽈당 하면서 낙상 또는 골절 이런 위험이 생기겠죠. 1번은 낮게가 아니라 같게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요거는 조금 헷갈리네요. 세모해놓고 3번 보기 보고 올게요. 이동변기와 침대는 비스듬히 또는 이동변기는 침대와 90도 말고 어떻게 붙이라 그랬죠? 빈틈이 없이 바짝 붙이거나 30도에서 45도 각도로 대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변기에 앉힌 후 어깨를 수건으로 덮어준다. 가릴 부위가 어깨는 아니죠. 하반신을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변기 높이를 조절한다. 자, 발이 바닥에 닿는 자세가 안정적일까요? 둥둥 떠 있는 게 안정적일까요? 두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어야지 안정적입니다. 정답 5번이고요. 자, 2번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게 아니라 이동변기 밑에 깔아준다. 그래야지 변기도 안 미끄러지고 내가 그걸 일어설 때도 발 디디면서도 안 미끄러지겠죠. 우리 어쩌다가 식탁이나 아니면은 뭐 거실에서 의자 앉아 있을 때 잘못 디디다가 의자가 뒤로 미끄러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거 생각해 보면은 미끄럼 방지 매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면은 요게 이동 변기면 매트가 이렇게 깔려 있었을 때는 이 의자도 안 미끄러지고 나도 일어나면서 발 디딜 때 안 미끄러지는데
이동변기 앞에 간다는 의미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은 좀 그렇겠죠. 네, 이렇게 깔았을 때 매트가 너무 앞에 있으면 환자도 의자도 네, 같이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죠. 네, 정답은 이동변기 밑에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시험은 아직은 안타깝게도 앞에, 밑에, 옆에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다면 정리를 좀 해놓으시길 바랄게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 자, 항문 주위 벗겨진 피부에는 알코올을 발라준다. 어우,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따끔따끔, 따끔따끔 너무 아프겠죠? 자, 항문 주위 벗겨진 피부에는 피부가 벗겨진 걸 발견했을 때 내가 뭘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즉시 간호사나 시설장한테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알코올이 아니라 처방받은 연고를 발라줄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요거는 알코올도 틀렸고 벗겨진 피부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네, 보고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변에서 심한 악취가 나면 시설장한테 보고한다. 2번 체크해 주시고요. 네, 요게 정답이죠. 일반적으로 소변에서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린내? 그런 악취는 뭐 날 수 있다. 어느 정도 냄새는 날 수 있다. 근데 요 심한 악취인데 심한 악취는 보고를 할 거리다. 요거는 정말 고약한 냄새. 네, 왜 그럴까요? 염증이 있어서 심한 악취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냥 소변에서 그냥 암모니아 냄새, 그냥 악취가 나는 경우에는 보고할 거리는 안 되지만 심한 악취는 보고한다. 예, 요것도 조금 치사 빵꾸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3번.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햇볕에 바짝 말려서 재사용한다. 일회용 기저귀는 대상자를 감염에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한 번 쓰고 버려야 됩니다.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변색이 살짝 옅어진 경우 시설장한테 보고한다. 자, 소변색을 보고할 때는 있어요. 너무 진해지거나 거품이 있거나 너무 찌꺼기가 많거나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노란색은 빼고 보라색, 분홍색 이런 경우에는 보고하지만요. 소변이 살짝 옅어진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먹고 물을 평소보다 살짝 많이 먹어서 색이 옅어진 거라서요. 보고할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윗옷을 가슴까지 올릴 필요는 없죠. 우리 필요한 부분만 노출해야 되고요. 자,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어떻게 바지를 벗길까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고 바지 내리고 기저귀 채우고 하시면 돼요. 자, 5번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고요. 2번도 건성건성 봤을 때는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심한 악취는 보고를 할 거리고 그냥 악취, 그냥 암모니아 냄새는 보고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먼 시험이 이래 하실 수 있지만 먼 시험이 이래 하는 시험을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예, 여기에 규칙을 따르셔야 됩니다. 11번 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 자, 칫솔질 후 입안은 충분히 여러 번 헹궈야 되겠죠? 잇몸을 강하게 문지르며 닦는다.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 닦으면 손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잇몸이 다칠 수도 있지만 구역질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상처, 출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칫솔질을 도와줄 경우 목젖 방향으로 집중 칫솔질을 한다. 이거는 어때요? 제발 구토 좀 하십시오 하고 고사 지내는 거랑 똑같아요. 네, 목젖 방향을 닦아줄 때는 네, 너무 토하지 않게끔 구역질을 하지 않게끔 조절해서 닦아주셔야 되고요. 치아가 없는 대상자도 맨 잇몸에 양치질을 할 수 있다. 정답은 5번. 칫솔에 치약은 소량만 짜서 눌러준다. 그래서 이렇게 칫솔이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 맨날 양치할 때 얼마큼 짜요? 요만큼 한 바가지 짜시죠. 자, 그렇게 짜지 않고 이렇게 소량만 짜서 손가락으로 눌러준 다음에 이 칫솔이, 이 치약이 여기에 스며들게끔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면 대상자는 칫솔대만 잡고 양치하는데 거품이 충분히 나고요. 깨끗하게 하는데 전혀 이 정도 용량은 부족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주 충분한 용량이에요. 여러분도 양치하실 때 한 바가지씩 짜지 마시고 조금씩 짜서 쓰시면은 네, 더 개운하게 양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번 문제 넘어갈게요. 6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 머리 감기기 위한 준비로 옳은 것은
자, 창문을 열어놓는다. 창문은 언제 열죠? 다 끝나고 환자 옷 갈아입히고 이불 덮어놓고 그 다음에 환기를 시켜야 되고요. 네, 대상자 씻길 때는 창문 열어놓지 않습니다. 왜? 찬기가 계속 들어오면 어르신들 감기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어르신들은 이런 작은 창문에도 네, 건강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찬기가 들지 않도록 잘 도와주셔야 돼요. 세심해야 되겠죠. 기저귀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기저귀를 갈아준 다음에 머리를 감겨주셔야 됩니다. 자,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둔부 아래에만 방수포를 깔아준다. 어때요? 머리 감기는 행위를 할 때는 어깨 뒤쪽까지 쫙 깔아줘야 되겠죠. 80도 이상의 온수를 준비한다. 80도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 가죽 다 까지겠죠? 네, 화상 입어서 너무 위험합니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따뜻하세요? 따뜻하세요? 물어보고 적당하게 따뜻한 온도에서 머리를 감겨주셔야 됩니다. 자, 침대를 모서리게 오게 한다 한번 볼게요. 우리 보통 어르신들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 있었을 때는 여기서 머리를 굳이 감기려면 감길 수는 있지만 어떨까요? 이불, 매트리스 다 젖을 위험이 있겠죠. 세발기를 쓸 때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모서리 쪽에 이렇게 오게 한다면 어때요? 이 가장자리에다가 물 흐르게끔 패드 대어주고 다라이에다가 받아주고 이렇게 감기면은 정리하시는 분,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수월하겠죠. 그래서 조금 난 이렇게 감길 수도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책에서 말하는 원리는 네, 세발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작업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이 네, 조금 수월하게끔 하려면 모서리로 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남성 대상자 회음부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스크린과 커튼을 치우는 게 아니라 설치해 준 다음에 네, 프라이버시 시켜줘야 되겠죠. 회음부 청결 돕기를 시행한다. 자,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자, 어떨까요? 요거는 조금 치사 빵꾸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깔고 그 다음에 변기를 밀어 넣는다. 요 순서로 하면요. 변기 위에 방수포 그리고 환자 누워 있는 거라서 순서가 틀린 거고요. 네, 올바른 거는 환자 밑에 방수포 깔고 그 위에 변기 깔아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치사빵꾸 순서 잘 지키라고 하는 거고요. 차가운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항상 사용하는 물, 대상자 씻길 때 따뜻한 물 사용하겠죠.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 잘 닦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 음낭의 뒷면 꼼꼼하게 잘 닦아줘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변기를 빼낸 후에 물기 남아있으면 항상 어떤 수건? 건조한 수건으로 닦아내셔야 돼요. 네, 물기가 남아있는데 또 축축한 걸로 닦으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으면서 네, 불거나 아니면 손상되거나 아니면은 뭐 축축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욕창이 생기기 쉽겠죠. 건조한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몇 번? 4번 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너무 쉽게 잘 가르쳐 줘가지고 대박이죠. 제가 생각해도 저는 너무 쉽게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예, 14번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편마비래요, 편마비. 편마비 대상자 통목욕을 돕는 방법. 자, 1번. 마비된 쪽 손으로 욕실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욕실 안전 손잡이 잡고 들어가는 건 맞지만 어떤 손? 건강한 손으로 잡아야 되겠죠? 왜? 마비된 손으로 잡으면 놓치거나 잡을 수 없거나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건강한 손을 뻗어서 건강한 손으로 잡는다. 1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마비 쪽 다리부터 들어가면 비틀비틀 휘청휘청 넘어질 수 있어요. 2번도 틀린 설명. 자,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욕조에 있는 시간 1시간 정도로 한다.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책에는 몇 분 정도? 5분 정도 있으면 충분합니다. 욕조에서 일어선 후 옷을 갈아입힌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의자에 앉힌 후에 옷을 갈아입히는 게 안정적이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정답 3번 골라주시고요. 1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
오른쪽 편마비, 오른쪽에 마비가 있고요.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힐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오른팔을 못 움직이죠? 상의를 입힐 때, 먼저 입히는 팔은 내가 팔을 포개가지고 껴줄 수가 있겠죠. 그런 팔은 마비가 있는 쪽을 먼저 입혀주고요. 마비 쪽 입혀주고 머리 넣어주고 건강한 팔 들어서 쏙. 자, 만약에 건강한 팔을 내가 옷소매를 이렇게 쪼매가지고, 쪼맨다고 해야 되나? 옷소매를 모아가지고 건강한 팔부터 먼저 넣어준다고 치면 마비팔은 움직일 수가 없는데 불편한데 마지막에 팔을 쏙 껴넣을 때 힘들겠죠? 그래서 힘든 팔을 먼저 내가 껴 넣어주고 머리 껴주고 건강한 팔은 들어서 쏙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순서로 따지면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는 오른팔 먼저 넣어주고 머리 넣어주고 왼팔. 자, 입힐 때는 마비된 순서부터 건강한 쪽으로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사이에 머리 넣어주는 거죠. 입힐 때 마비 쪽 팔 넣어주고 건강한 팔 넣어준다. 입 막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치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보실 때 그 선생님이 또 얘기했던 게 생각나네 하실 거예요. 16번입니다. 바닥에 무거운 물건을 자동차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 자, 물체를 들 때 몸에서 물체를 가까이 해서 들어야 되겠죠? 허리의 회전을 이용하지 않고 발을 옮긴 다음에 그 동작으로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허리가 아니라 발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들어 올릴 때는 무릎을 굽혀서 자세를 낮춰서 들어 올리고 이때 허리를 굽히는 건 아니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세를 낮춰가지고 물체를 잡고 그 다음에 무릎을 펴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면 되고요. 자, 5번은 지지면을 넓게 해서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5번 틀린 내용. 자, 4번도 완전 100% 명쾌하지는 않아요. 일단 물건을 잡을 때는 무릎을 굽혀서 자세를 낮춰서 잡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들어 올릴 때는 그 자세에서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린다. 이렇게 해야지 더 명확한 정답이 됐을 텐데 이 중에는 4번 정답 체크하시고요. 올바르게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려면 112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물건을 잡을 때는 무릎을 굽혀서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물건을 잡고요. 그리고 들어 올릴 때는 무릎을 펴면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정답 4번으로 보시는데 조금 더 보기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등 근육의 휴식을 위해 취해주는 체위는 어떤 자세? 복위가 되겠고요. 그 외에 반자위나 측위나 또는 앙화위는 어떤 체위인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1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 사용해서 경사로 내려갈 때, 자, 경사로든 계단이든 다 똑같아요.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순서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올라갈 때,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요 순서로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서로 내려옵니다. 저걸 어떻게 외워하지만 저도 지금 외우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올라갈 때 지, 건, 마, 올, 내려갈 때 지, 마, 건, 내. 그래서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로 내려오면 됩니다. 정답 2번이에요. 요 규칙만 외우시면은 거뜬해요. 지, 건, 마, 올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내려갈 때는 지, 마, 건, 내 지건마올, 지마건네 몇 번 읽어보시면은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이런 문제는 100개라도 풀겠어 하실 거예요.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 문제는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겠죠?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자동차로 옮길 때 어떤 순서로 옮겨야 되냐? 우선은 대상자한테 우리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갈게요 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요게 1번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놓고요. 자, 그 다음에 휠체어를 잠근 다음에 대상자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주면서 일으켜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혀주시고요. 한쪽 다리씩 올려놓은 다음에 안쪽으로 깊숙하게 자리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 또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보호자분이나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 차에 한번 들어가지고 앉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쉬우실 수도 있어요. 제일 먼저 휠체어를 가져다 놔야 되겠죠. 가져다 놓고 휠체어에서 차에 타려면 먼저 휠체어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주면서 일으키고 그다음에 일으킨 상태에서 돌려가지고 시트에 앉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엉덩이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3번 골라주시고 다리 한쪽씩 올려주시고 안쪽으로 쑥 들어가 하고서 깊숙이 앉게 한다. 요거 생각하시면은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순서를 고르는 문제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조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거나 또는 상상을 하시면서 연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뭐 한 글자 한 글자 다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연상을 하시는 방법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쓰러져 있는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반응 확인이 되겠죠. 환자가 쓰러져 있고 이 사람이 우리 이 교과서에서는 누가 쓰러져 있다? 이 사람 아마 심정지일 거야 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실제에서는 무조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아니라 심폐소생술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심폐소생술 단계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쫓아가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기 좀 보세요, 눈 떠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때 어깨를 잡아서 흔드나요? 아니죠. 가볍게 어깨를 톡톡 두드려 주면서 반응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반응이 없으면 가까운 사람들 있는지 확인해 보고 거기 빨간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시고요. 까만 옷 입으신 분 지세동기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도움 요청을 하겠죠. 그 다음에 맥박 확인이 아니라 세 번째는 호흡 확인을 하게 됩니다. 코랑 입 쪽으로 그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내 뺨을 그 사람 코와 입 쪽에 갖다 댄 다음에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을 시행하게 됩니다. 성인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30대 2 비율로 가슴 압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 심폐소생술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 해야 되죠? 네. 의료진이 왔을 때나 119 요원이 도착했을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유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문제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간단한 문제지만 풀고서 정답 맞췄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에 공부를 끝내시려면은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네. 근데 여기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이 개념이 뭐였지? 하고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은 공부가 2배, 3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가지치면서 공부하는 게 저는 효과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문제 정답 이렇게 맞추는 것도 뭐 좋은 공부 방법이긴 한데 시험을 여러 번 볼 수 없잖아요. 한 번에 딱 보시려면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제가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한 번 정도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어요. 자, 21번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침대 한쪽 난간은 내려둔다. 항상 양쪽 다 올려주셔야 되고요. 침대 볼트, 나사 잘 조여서 유지를 해야 되고 느슨하면 안 됩니다. 이송씨 침대 난간을 잡지 않습니다. 난간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험해서 안 돼요. 그래서 침대의 난간이라는 것은 침대가 이렇게 있고 침대 난간이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환자 머리판이 있고 발판이 있잖아요. 머리판, 발판을 잡고 이동시켜야 돼. 발 쪽 판을 잡고 이동을 시켜야지 난간은 환자 이동 시 위험합니다. 난간 잡지 않아요. 부착된 식탁을 대상자 앞쪽에 식사 시간에만 펴두고 평상시에는 펴두지 않습니다. 자, 크랭크 손잡이. 우리 도르래라고 하나요? 머리 쪽 올리고 발치 올리는 그 도르래
올리는 그 공간을 확보를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짐을 쌓아두면은 필요할 때 올리고 내리고 하기가 어렵겠죠. 정답은 5번. 2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2번 대상자에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어떤 상황에서 염증 생기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한다, 염증 안 생기죠.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소변 잘 나오면서 네, 염증 안 생깁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3번이죠. 네, 왜요? 시간을 정해둔다는 거는 나는 수시로 소변이 마려울 수가 있는데 어르신 저는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라서요. 어르신한테 10시에 한 번, 오후 3시 40분에 한 번 기저귀를 갈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가게 되면 그 사이에 젖어 있는 시간이 많겠죠. 그리고 원칙 자체는 매 배설 시마다 교환한다가 원칙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두지 않습니다.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요것도 염증이 생기지 않는 상황 잘 해놓은 거죠. 배설물을 처리하기 전과 후에 손 씻는다. 염증 생기지 않아요. 정답 3번 체크하시고요. 이런 문제는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23번 시설거주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자, 통이 넓은 바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에 걸리면서 넘어질 위험이 커지겠죠. 복도 바닥을 왁스로 닦는다. 미끄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다리에 힘을 길러주면 네, 넘어질 위험이 좀 줄어들겠죠. 발 크기보다 치수가 큰 신발, 헐렁한 신발, 그 다음에 망가지 신발을 신기게 되면 낙상의 위험이 생깁니다. 취침 시 침상을 최대한 낮게 올려서 조절한다. 요거 조금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침대에서 굴러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침대가 높은 경우에 내려왔을 때 충격이 크겠죠. 그래서 침대가 낮으면 떨어져도 충격이 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요. 정답 3번 골라주시고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4번 재가 대상자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키는 방법. 자, 똑바로 서서 이동하게 한다가 아니라 허리를 숙이고 네, 입과 코를 젖은 수건으로 막고 대피해주면 좋겠죠.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서 신속히 이동해야 되고요.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신속하게 이동한다. 3번입니다. 맨손으로 문손잡이 잡았을 때 열기에 의해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맨손으로 잡지 않습니다. 옷에 불이 붙은 경우 대피하는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바닥에 굴러서 옷에 붙은 불을 꺼주면 되겠어요. 정답 3번이고요. 25번 넘어갈게요. 자, 25번 대상자와 함께 장보기에서 구매해 온 감자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은 자, 감자를 오래 보관하려면요. 식초물에 담가서 냉장실에 보관한다. 자, 요것도 맞는 방법이긴 한데 얘는 어떤 감자? 껍질을 벗긴 감자일 경우에 냉장실에 보관하는 거고요. 네, 밀폐 봉투에 담는 것도 아니고 표면에 식용유 바르는 거 아니고 4번에 신문지에 하나씩 싸서 포장해서 서늘하고 그늘질 곳에 둔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근데 책에는 1번, 4번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정답을 매기자면은 4번으로 갈게요. 왜? 지금 요거는 책에서 껍질을 벗긴 감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감자를 보관할 때 그리고 깎은 것보다 안 깎은 게 더 보관이 오래 되겠죠. 네, 그래서 4번으로 정답 보시고요. 요런 문제는 뭐 감자 보관하는 거, 계란 보관하는 거, 뭐 그 정도에서 간단하게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25번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분노를 표출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에 시험에서 뭐 깎은 감자를 보관할 때 오래 보관하는 방법은 했으면은 요거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지금 제가 보는 포인트는 그냥 이 두 개 중에 뭘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는 4번이 정답이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자, 전기 코드 바닥에 고정한다. 틀렸죠? 바닥에 갈고 치니까 벽에다가 고정하셔야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숨겨두지 않고 대상자 손에 잘 닿는 곳에 두셔야 돼요. 숨겨두거나 멀찌감치 갖다 두게 되면 대상자가 그걸 찾느라고 또는 그걸 잡으려고 다칠 위험이 커서요. 잘 보이는 곳, 손에 닿는 곳에 두시는 게 좋고요. 현관에는 발밑을 비추는 조명, 간접 조명 설치하는 것이 좋다. 요거 정답이 되겠고요. 문 손잡이는 원형보다 막대형이 도움이 되겠고 문턱은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쉬운 문제라서 3번 체크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27번 대상자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볼 때 고려해야 할 상황. 한 번에 많은 양보다 먹을 만치 구입을 해야 되겠죠? 식재료를 구입한 영수증과 잔돈을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어때요? 이거 맞을까요? 네, 맞을 것 같아요. 그치만 다른 보기 보고 올게요. 장보기 후 결산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셔야 되고요. 가족이 먹고 싶은 음식 말고 대상자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내가 필요한 물품, 나 요번에 퐁퐁 필요한데 대상자 거 사면서 퐁퐁 같이 사가지고 나도 조금 도움을 얻어야겠다 하시면 안 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에게 잔돈이랑 영수증 전달한다. 나한테 필요한 물품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네, 28번 집에서 생활하는 치매 대상자 식사 돕는 방법. 자, 가벼운 숟가락을 준다. 어떨까요? 식사하는 거를 인지할 수 있게 약간 무게감 있는 숟가락을 주는 것이 좋겠고요. 음식을 모두 섞어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형태를 알아볼 수 있게 줘야 되고요.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 네, 조금 넓은 앞치마를 해줬을 때 흘렸을 때도 옷에 많이 묻지 않게끔 턱받이보다는 앞치마가 도움이 되겠고요. 소금, 설탕, 간장은 눈에 보이지 않게끔 치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시보다는 대접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대접은 사발이죠. 사발에다가 넓게 먹어야지 덜 흘릴 수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정답은 3번.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입혀서 옷을 깨끗이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29번 볼게요. 자, 29번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 방은 1층보다 2층에 배치한다. 자, 2층보다는 1층이 안전성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겠죠. 2층이었을 때는 이동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질 위험도 크고 해서 1층이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화장실 문은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 치매 대상자가 안에서 잠가버리면은 안에서 한참을 못 나올 수가 있잖아요. 위급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안에서 잠글 수 없게끔 하는 게 좋겠고요. 난간에는 밝은색, 야광색 테이프를 붙여놓는 것이 좋겠고 평소 복용하는 약은 침상 가까이에 두지 않습니다. 좀 전에 풀었던 물건 문제 중에 대상자 가까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 가져다 둔다 했지만 지금 치매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요. 약이나 조미료나 세제, 비누, 샴푸 다 먹을 수 있어서 눈에 안 보이게끔 치워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잠자는 동안에는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를 바짝 붙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떨어졌을 때 충격이 덜 하도록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맞는지 아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넘기셔야 돼요. 자, 30번 볼까요? 치매 대상자가 밤에 일어나서 물티슈를 입에 넣고 웅웅웅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음식이 아닌 것을 먹고 있을 때, 잘못된 것을 먹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 수면제를 먹인다 틀렸고요. 장갑을 끼고 자게 한다 틀렸고요. 물티슈를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치매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티슈를 그렇다고 다 갖다 버리는 것도 안 되겠죠. 할머니 또는 엄마 내가 맛있는 거 줄게요 하고서 우리 초코파이랑 바꿔 먹자. 그거 맛있어 보이네.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바꿔 먹을까요? 하고서 좋아하는 간식이랑 바꿔주시면 도움이 돼요. 엄마 떡 좋아하죠? 떡 좀 드릴게요. 떡 주고 나 떡 드릴 테니까 그거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것이 네,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요. 환자를 억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화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교환을 하면서 안전한 상황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고요. 31번 문제 가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자, 수면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따뜻한 홍차 어떨까요? 홍차. 네,
홍차는 카페인이 많죠. 커피, 홍차는 따뜻하더라도 카페인이 많아서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경쾌한 음악은 어때요? 몸에서 흥이 돋아가지고 더 잠이 깰 수가 있겠죠? 네, 조금 음악을 틀어주더라도 잔잔한 음악이 좋겠고요. 잠들기 직전에 충분한 운동, 보다는 낮에 활동하는 시간에 운동을 해야 되고요. 평상시 수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대상자의 습관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활 습관 조절하는데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포만감을 느끼는 음식을 제공한다. 너무 배가 부르면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낮에 자꾸 자는 경우에는 말을 걸어서 깨워주던지 또는 활동을 조금 시켜주시는 것이 도움이 돼요. 네, 32번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 돕는 방법. 자,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도울 때는 어떻게 안전하게 배회 증상을 줄여주는지 또는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출입문을 열어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나가세요 하고 고사 지내는 거죠. 출입문 열어두지 않습니다. 주의를 어둡게 하는 것. 배회하는 시간이 보통 어둑어둑해질 때 그렇게 배회를 하시거든요. 어둡게 하는 것보다는 환하게 집안을 어둡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음료수를 권한다. 조금 진정할 수 있도록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음료수를 주면서 네, 환자를 진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환자한테 이유를 물어보거나 설명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불안해하지 않게 혼자 두는 것보다 같이 있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TV나 라디오를 켜줄 수는 있지만 함께 보는 거는 괜찮지만요. TV나 라디오를 너무 크게 틀어두는 것은 환자가 또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낯선 사람이 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같이 보는 거는 괜찮고 조금 같이 다독거리면서 함께하는 활동은 괜찮고 혼자 두거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행위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골라주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3번 치매 대상자가 수저 젓가락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자,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콧줄을 꽂는 것은 안 됩니다. 식사를 주지 않는 것도 안 되고요.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봤자 사용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한참을 못 먹을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죠.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지 못하는 치매 대상자는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게끔 음식을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숟가락 사용하는 법도 모르세요? 어떻게 80 먹어가지고 그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안 되겠죠. 정답은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네, 치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게 왜 안 될까? 왜 안 된다 그랬지?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게 조금 변형되더라도 나중에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눈, 코, 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개인 보호구, 보호장구 얘기하는 거죠. 자, 장갑 어디 보호해요? 손. 일회용 방수 가운 어디 보호해요? 우리 이제 상하반신을 보호해 주겠죠. 그다음에 마스크는 입과 코를 보호해 주는 거고요. 안면 보호구는 눈, 코, 입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정답 4번이고요. 보안경은 눈을 보호해 주게 돼요. 자, 그럼 안면 보호구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은 어떻게 이제 추측해서 맞추실 수도 있겠지만 애매하게 공부를 하거나 아예 안 해버리시면은 아예 이런 쉬운 문제 한번 책만 스쳐갔어도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안면 보고 나 이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이게 뭐지? 에이 모르겠다. 마스크를 눈까지 올려 쓸 수 있으니까 마스크 고르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잘못 푸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쉬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1점 가져가라고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35번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고 자꾸 나가려고 하는 석양증후군 증상이 보이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혼자 있기보다는요. 해질녘이 불안해하잖아요. 같이 있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
네, 아까 배회하는 대상자랑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텔레비전을 아예 끄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적당하게 틀어줘서 TV에 나오는 소리, 그다음에 움직임 그거 보고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대신 너무 소리가 크면은 대상자가 또 불안해할 수가 있겠죠. 은은한 조명 은은한 조명은 어떨까요? 조명을 밝게. 왜냐면 해질녘이 우리 밖에 노을 생각하면은 약간 빛이 은은하면서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거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은은한 조명보다는 밝은 조명이 도움이 됩니다. 낮 시간에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석양증후군은 역시나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게 해질녘이 될 때쯤 불안해하는 그런 증상을 줄여주기 위해서 활동을 하거나 같이 있어주거나 대상자를 자연스럽게 다독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묶어놓거나 가둬놓거나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36번 치매 대상자가 주간보호센터에서 자주 옷을 벗는 행동을 할 때는요. 당황하지 않고 내가 대처를 하셔야 돼요. 내가 놀라가지고 어머 옷 벗었어 어떡해 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 시설장한테 알리겠다고 말한다. 옷을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스스로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옷을 버린다. 이거 중에서 제일 정답과 가까운 것 1번 고르실 수가 있겠죠. 자, 시설장한테 알릴 수는 있는데요. 알릴 수는 있는데 다른 대처 방법이 없을 때는 알리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옷을 자연스럽게 입혀준다, 자연스럽게 갈아입혀준다, 이런 정답이 나와 있어서 이걸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시설장한테도 알릴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될 때는 알리겠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환자한테 어디 봐! 뭐 하는 짓이야! 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 협박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네, 36번 풀어봤고요. 37번 넘어갈게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한테 적합한 인지자극 훈련은 뭐 많이 있죠. 뇌건강 일기쓰기, 빈칸 채우기, 물건값 계산하기, 특정 글자 고르기 많이 있는데요. 나머지 말고 4번 뇌건강 일기쓰기. 요거는 책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 심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활동을 해주냐. 그거 문제는 뭐 몇 번 풀어보셔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나올 때 보시거나 또는 책으로 한번 훑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책에 나와 있는 활동의 그림들이 나오고 이 활동들은 누구한테 해주나요? 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페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480쪽부터 쭉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활동이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냐, 약간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하냐, 이렇게 그냥 눈으로 쭉 훑어보세요. 그리고 그림이 나왔을 때, 이 그림은 어디에 도움이 된다, 주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훑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되시고요. 연휴가 조금 기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 그때그때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긴 해요. 네, 38번 가겠습니다. 38번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은 대상자의 말을 경청해서 듣는다. 그때그때 지적하지 않고요. 대화 주제를 계속 바꾸시는 것도 안 되고요. 말이 끝나자마자 내가 말할게 빠르게 대답한다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왕년에 다 해봤는데 내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39번 갈게요. 39번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 자, 이 문제 틀리시는 분들은 왜 틀리시냐면요. 듣기 좋은 말, 보기 좋은 말, 했을 때 기분 안 나쁜 말 그걸 고르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전달법을 고르세요라고 했을 때는 이 나전달법 규칙에 맞게 얘기를 한 것을 고르시는 거예요. 나전달법의 규칙이 뭐냐면 대상자의 행동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그 행동이 나한테 미친 영향,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느낀 점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점, 이게 순서대로 나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목욕하기 싫으시군요 라고 행동만 나열하는 것도 안 되고, 앞으로 안 도와줄 줄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도 안 되고요. 목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아마 틀리신 분은 요걸 고르셨지 않았을까? 왜? 요게 잘 달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고르셨지만 요거는 옳은 의사소통은 될 수는 있으나 나전달법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죠. 목욕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행동을 하게 되면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이 돼요. 목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죠.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자, 이것도 뭐 맞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나전달법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네, 나전달법은 이렇게 대상자의 행동, 영향, 느낀 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점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이 중에 하나가 빠질 수는 있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가시면 되세요. 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맨날 양치질해라, 머리 빗어라, 옷 갈아입어라, 아유 귀찮아 죽겠네. 아줌마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고만 하네요. 라고 이야기할 때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그럼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고요. 안 씻으면 냄새나고 사람들이 싫어해요. 자, 지금 이 말도 현장에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공감적 반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틀렸어요. 자, 어르신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제가 챙겨드리잖아요. 이것도 공감적 반응은 아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하기 힘들거든요. 앞으로 알아서 하세요. 자, 공감적 반응이 아니다.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대상자의 감정에 공감해주고 있나요? 대상자는 지금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귀찮음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공감하는 거. 아유, 어르신, 제가 자꾸 이렇게 하라 그래서 기분이 상하셨구나. 기분 상하셨군요. 라고 얘기하는 게 공감적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설명하는 게 뭐야, 저 너무 어거지 같은데 생각할 수가 있지만 나중에 다른 비슷한 문제를 풀어보면요. 대상자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주는 게 공감적 반응이다라고 답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 공감했나 안 했나 그걸 보세요. 41번 볼까요?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자,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지시대명사가 뭘까요? 이것, 저것, 그것. 자, 눈을 감아보세요, 선생님들. 잠깐 눈을 감아보시고, 선생님은 눈이 안 보이시는 시각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것 좀 한번 먹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뭔지 아실까요? 눈 뜨세요? 모르시겠죠? 이것, 저것, 그것, 여기, 저기 하는 지시대명사는 시각장애 있는 분들께 옳은 의사소통 방법이 아닙니다. 몸짓, 얼굴 표정 어때요? 예, 요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옳은 방법이 아니겠고요. 대상자 중심으로 좌우 방향으로 설명한다. 자, 다시 눈 감아 보세요. 자, 눈 감으셨죠? 자, 선생님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공책을 잡아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볼펜을 잡아보세요. 선생님 기준으로 2시 방향에 있는 티슈를 잡아보세요. 자, 이제 눈 뜨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건 어떨까요? 대상자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또는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물체를 잡는데 그리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얘기한다. 뒤에서 얘기하면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대상자 앞에서 제가 지금부터 누구누구님께 얘기 좀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알리고 끝나는 것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큰 소리로 빠르게 이야기하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42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욕실 환경은, 자, 문턱은 제거하는 것이 좋겠죠. 욕조에 난간이나 손잡이를 설치한다. 요거 도움이 되겠고요. 미끄러운 매트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는 괜찮겠죠.
대상자는 뜨거운 것을 잘 느끼지 못하므로 온수기의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틀어서 화상을 입게 되겠죠? 네, 온도도 잘 너무 뜨겁지 않게끔 잘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는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 2번 고를게요. 자, 43번 문제. 간식을 먹고 있던 대상자가 목을 움켜잡고 숨쉬기 힘들어 보여요. 이거 뭐예요? 간식이 목에 걸려서 지금 질식이 생긴 거죠? 근데 대상자가 스스로 목을 잡고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 의식이 있는 상황. 자, 만약에 보기에서 간식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라고 하는 상황과는 다른 거예요. 자, 즉, 질식 상황에서 의식이 있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냐? 심호흡을 천천히 하도록 한다. 10cm 깊이로 가슴 압박을 한다. 손가락을 입에 넣는다.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심장 압박을 시작한다. 자, 요거는 다 틀린 응급처치가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하임리히를 시행한다.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요게 정답이 되는데 만약에 이 4번 보기가 없고요. 4번에 큰 기침을 하도록 유도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질식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큰 기침을 유도한다. 네, 기침 좀 크게 해봐 라고 의사소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기침을 유도해보고요.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5번에 나와 있는 하임리히를 시행한다. 근데 지금 보기에 큰 기침이 없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5번이 없고 큰 기침이 있으면 큰 기침 골라주시는 거예요. 네, 4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상자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발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자, 발은 움직이지 않게 한다. 세게 지압해준다. 다리에 불에 달군 돌을 올려준다. 압박붕대를 꽉 조이게 감아준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자, 하나씩 볼까요? 우선 정답은 1번. 발을 움직이지 않게, 스스로 절대 움직이지 않게 하고 안정을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세게 지압해준다. 지압을 세게 하면 안 되겠죠. 손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리에 불에 달군 돌을 올려준다. 요거는 뭐예요? 민간요법 하는 거죠. 민간요법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손상 초기에는 온찜질이 아니라 냉찜질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압박 붕대를 꽉 조이면 안 됩니다.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손상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대신 필요한 부위에 압박 붕대를 대어서 부목을 대어줄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이 되면은 맞을 수 있지만 지금 4번이 틀린 이유는 꽉 조이게 감아준다. 꽉 조이게 감아준다. 이게 잘못됐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비슷한 문제 나오면은 다른 설명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문제 갈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힘내서 마지막까지 풀어봅시다. 방문 요양 대상자가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 쓰러져서 의식이 없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자, 손으로 목구멍을 자극하는 거 다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뭐 잘못 먹었을 때 우유 많이 먹어, 밥을 크게 떠서 먹어, 또는 야 사이다를 먹어, 야 이거를 먹어, 소주를 한 잔 먹어봐, 이렇게 민간요법 하실 수가 있는데 민간요법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식했을 때나 약 먹고 쓰러졌을 때 손가락으로 목구멍 자극시켜서 구토 유발하시면 안 돼요. 등을 두드려서 구토를 유발한다. 구토 유발은 딱히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토사물을 모두 닦아서 변기에 버린다. 자, 변기에 버리는 것은 나중엔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걸 먹고 쓰러졌는지 보는데 토사물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기에 버리면 안 되고 뭐 사진을 찍어두거나 모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찬 물수건으로 얼굴과 팔다리를 닦는다. 이것도 해줄 수는 있는 거긴 하지만요. 제일 우선적이고 응급 상황에서 대처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응급 상황에 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골라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정답을 골라주시는 게 아니라 응급처치법으로 확실한 것을 골라주셔야 돼요. 먹고 남은 약이 든 병을 그 약병을 챙겨서 병원에 간다. 만약에 바카스병을 먹고 쓰러졌으면 바카스병을 들고 가시는 거예요. 보통 바카스병에 다른 걸 옮겨놓고서 그걸 먹고 쓰러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쓰러져 있는 환자와 그 주위에 있는 약병, 약 봉투,
토사물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45번 문제 5번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45문제 풀어봤는데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꼼꼼하게 봐줘야 되는 문제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 문제 다시 문제집 훑어보시면서 틀리지 않게끔 살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2회차 필기 문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문제 풀어보시고 채점하시고 궁금했던 문제는 별표 표시해놓고요. 해설 강의를 다 들으시면 좋겠네요.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